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그대로 방치해 왔습니다.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자주 들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유독 강조해왔던 비정상의 정상화, 바로 한일 관계에도 적용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일본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 총리를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셋이 만나는데 첫 회담은 잡아놨는데 또 딴소리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이 내용 집중 점검해 보기 전에 아베 일본 총리가 네덜란드에서 보인 그 행적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내 일기, 안네 프랑크 소녀의 박물관, 바로 거기가 아베 총리의 첫 방문지다? 네. 좀 이상한데요? 네덜란드 도착하자마자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간 네. 첫 번째 장소였습니다. 네. 그래서 뒤에 안네 프랑크 사진 커다랗게 걸린 곳에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역사적 사실과 겸허하게 마주하겠다. 네. 이 사실을, 그 역사의 사실과 교훈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겠다. 그래서 세계 평화를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아베 총리가 암스테르담에 있는 안네 프랑크의 박물관에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뒤에 있는 흑백 사진이 네, 바로 안네 프랑크 소녀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나치의 피해를 입은 네덜란드의 사람들, 나치의 그런 폭력성, 네. 공격성의 피해를 입은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일본은 가해자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저기서 저렇게 사진까지 걸어놓고 네. 또 이러면서 이런 얘기도 해요. 20세기는 전쟁의 시대였다. 인권이 억압됐지만 21세기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너무 속보이는 연출. 네. 제가 사기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최근에 그 네덜란드 위안부 할머니 인터뷰 내용을 제가 갖다 이렇게 인용해서 쓰자면 네. 참 가증스럽습니다. 자, 네덜란드도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만들어서 인도네시아에는 네덜란드 여성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덜란드 여성들도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자였잖아요. 네, 네덜란드에도 지금 그 네. 35명의 위안부 문제가 네.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에서 네. 일어났던 일이라 그래서 이른바 스마랑 사건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문제도 아직 생존해 계시는 위안부 할머니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심지어 또 그 외무성 대변인이 망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라 그랬냐면 안내 방문과 야스쿠니 신사 참배 네.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네. 안네 프랑크 박물관을 방문한 것과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게 모순되지 않나요? 그게 왜 모순되지 않죠? 정반대 얘기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일본 측의 주장은 야스쿠니 신사에는 전쟁의 피해자들, 전쟁의 희생자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정말 궤변인 게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면 네. 마치 이것은 안네 프랑크의 집에 히틀러의 어떤 그 무덤 같이 그렇게 같이 해놓고 네. 같이 무슨 뭐 합사하는 그런 같은 느낌이잖아요. 여기 분명히 야스쿠니에는 A급 전범들이 합사가 돼 있는데 그거를 이런 식의 그 희생자인 안네 프랑크의 집이랑 똑같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궤변입니다. 자, 그러면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의 무덤이 있는 곳, 그리고 피해자들이 같이 무덤에 있는 곳을 조성해 놓은 다음에 계속 독일 총리가 그것을 참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희생자만 생각하고 있을 뿐 히틀러는 안중에도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비정상의 정상화란 말은 정말 이 경우도 해당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안네 프랑크를 찾아가는 게요. 제 생각에는 네. 최근에 일본에서 잇따라 있었던 안내 일기 훼손 사건, 이거하고도 네.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네. 그 유럽 사람들의 마음, 특히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의 마음을 일단 좀 진정시키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일본을 향해서 오는 어떤 국제 여론들, 안 좋은 여론들을 조금 다독이겠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책이 찢겨져 있는 모습인데 바로 일본의 서점 같네요. 예,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서점은 아니었고요. 네. 저기 일본 도쿄의 한 대학이었는데, 아, 대학이요? 네, 저렇게 통째로 다 훼손되고 찢겨져 나간 것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아베 총리 이번에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있기는 해요. 네. 우리가 용의자 잡아서 지금 조사 중인데 특별한 이유 같은 거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달래면서
이렇게 우리가 군국주의만 하는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은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일본에서 나치의 피해를 입었던 네덜란드 소녀의 책을 다룬 책을 찢는 현상 나타나니까 네덜란드나 유럽인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어쨌건 그 얘기를 좀 다스려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를 좀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우리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납니다. 그런데 고노다마 이 문제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네. 어떤 얘기가 자꾸 막 헷갈린다면서요. 이랬다 저랬다. 그건 아마 정당 쪽에 있는 우리 조수진 차장께서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한마디로 원칙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이번 만남은 때와 장소도 명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헤이그가 어떤 곳이냐. 네네. 바로 107년 전에 을사조약의 무효를 알리고자 이준 열사가 파견이 됐다가 비분 관계에서 순국한 곳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한일 관계는 정말 국내 정치용이라든지 또는 어떤 국민의 감정에만 호소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수권 정당으로 가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지금 외치고 있는 동안에 이런 발언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병헌 원내대표 자기 일부터 잘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맡고 있는 일부터. 네. 네. 남을 비난하기 전에. 네. 자, 전병헌 원내대표. 자, 한미일 정상회담 장소도 명분도 납득하기 어렵다 했는데, 김정은 부장께서는 먼저 좀 잘하십시오. 그 얘기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단 우리가 해주면 안 되는 거, 한미일 공조란 차원에서 아베와의 정상회담에 이제 동의를 해줬는데, 이 발표가 난 이후에 일본이 계속 오락가락하면서 뭔가 좀 페인트 모션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주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 진짜 열받게 했던 워딩이 또 나왔죠. 네. 하기우다 고이치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아베 자민당 총재의 특별 보좌관입니다. 네. 네, 지금 워딩 나오고 있는데 네.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면 된다. 네. 아베 총리도 새로운 담화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아베 총리가 검증은 하겠으나 고노 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것에서 또 뒤집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러면 도대체 일본의 속내, 네. 일본말로 혼내라고 하죠. 네. 일본의 혼내는 뭘까라는 걸 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저부터 네. 참 궁금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가지 한일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모아보니 네. 딱 이거예요. 혼내는 고노 다마도 바꾸고 싶고 무라야마 다마도 바꾸고 싶다. 과거사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침략의 정의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아베 총리입니다. 하지만 네. 미국이 등을 떼밀고 외교적으로도 고립에 처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외교적 제스처는 보여주는 것인데요. 네. 하지만 보세요. 내일 한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요. 네. 4월 초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됩니다. 또 네. 외교청서 나오고요. 야스쿠니 춘계되어 있습니다. 또 네. 7월에는 국방백서가 나오고요. 줄줄인데요. 네. 정말 가는 곳곳이 다 뇌관이라서 한일 네. 관계 개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언제부턴가 한미일 대통령들이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안보 정책도 조율하고요. 공조도 탄탄히 해왔던 일 그야말로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었는데 아베 총리의 등장 이후 역사의식과 관련된 100보 후퇴가 있으면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내일 정상회담 때 역사 문제 논의하지 않겠지만 과연 어떨까요?